이 책은 시티 동물원의 유일한 북극여우 리사가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리사가 고향을 찾아가며 인간이 지어준 이름인 리사가 아닌 진짜 나, 북극여우가 되어가는 과정과 함께 독자들에게 자연 환경과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책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티 동물원을 탈출한 리사의 진짜 나를 찾는 용감한 모험. 북극여우 리사. 재밌게 들어주세요. 북극여우 리사. 명소정님의 글. 이솔님의 그림. 이지북. 세상으로 나간 리사. 북극여우 리사의 하루는 유리병 너머의 햇살을 맞으며 시작된다. 비도 바람도 오지 않는 우리에서 변하는 것은 바깥 풍경뿐이었다. 리사는 아침 내내 유리벽에 코를 바싹 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는 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몇 분에 한 번씩 아이들이 찾아와 하얀 여우다. 얘 이름이 리사래. 완전 귀엽다. 라고 외치며 리사 앞에서 제잘됐다. 리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말 속에는 늘 호의가 담겨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리사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떠드는 걸 좋아했다. 리사는 늦은 봄 유럽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났다. 리사 주변에 있어 주었던 건 늘 인간들이었고 태어나면서 듣고 배운 말도 인간의 것이었다. 윤기나는 털도 예쁘고 반짝이는 이름표가 달린 가죽 목걸이도 사육사 덕에 갖게 된 리사의 사랑이었다. 한낮이 되면 리사는 통나무로 쌓은 탑 위에 올라가 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구경했다. 리사의 우리 바로 앞쪽에는 하얀 털을 뽐내며 불을 뜯는 양떼우리가 있었다. 거기서 고개를 돌리면 카나리아 옆으로 거대한 간판이 보였다. 시티 동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사는 환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그것은 리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단어였다. 그날은 리사가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본 날이었다. 보도에 쌓여가는 눈이 두꺼워질수록 리사의 털도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 벽 너머에서 보면 예쁘다고 생각했던 양털의 색보다도 하얗고 눈부신 털이었다. 바깥에 눈을 뭉쳐 실을 뽑아내면 그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밖에 눈이 내리는 것과 자신의 털색이 변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리사는 알 수 없었다. 저기서 내리는 눈은 유리벽으로 가로막혀 우리 안에 닿을 수 없는데 왜 나는 바깥 풍경을 따라 변하는 걸까? 어쩌면
바깥에 내 진짜 고향이 있을지도 몰라. 나 같은 동물이 잔뜩 사는 고향이. 자신의 털처럼 하얗게 변한 바깥 세상을 돌아다니면 고향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리사의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하루가 거기에서 끝났다면 그날은 리사에게 조금 특이했던 하루로 남았을 것이다. 한낮이 되어 사람들이 다시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때였다. 평소에는 본 적 없는 칙칙한 옷을 입은 어른 서너 명이 처음 보는 동상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었다. 동물원에 온 걸 환영한다는 간판 아래에는 못 보던 현수막이 달려 있었다. 성탄 기념 동화 특별전. 양떼가 있는 우리 옆에는 지팡이를 짚은 소년 동상과 낯선 동물 동상이 세워졌다. 리사는 그 동물이 자신과 조금, 아주 조금 닮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금방 접었다. 리사는 그 동물과는 다르게 귀도 작고 몸집도 훨씬 컸으니까. 그래도 리사는 그 동상으로 시선이 가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슬슬 따분해지려는 참에 오랜만에 등장한 새로운 존재였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이들을 일렬로 세우고 리사 쪽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눈길을 타고 울려 퍼졌다. 선생님, 저번에 왔을 땐 없던 게 많아졌어요. 음, 그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동물원에서 준비한 거란다. 선생님, 저건 뭐예요? 어린 왕자 말하는 거니? 리사는 아이들을 따라 선생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귀를 쫑긋 기울였다. 왕자인데 왜 왕관도 안 쓰고 있어요? 지팡이는 왜 짚고 있는 거예요? 왕자 옆에 있는 동물은 누구예요? 대답할 입은 하나인데 질문하는 아이는 10명이 넘었다. 선생님이 하나씩 질문하라고 큰 소리로 외친 뒤에야 아이들은 차례를 지켜 궁금한 걸 물었다. 저 어린 왕자라는 동상의 이야기는 퍽 흥미로웠다. 그러나 저 동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롭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건 사막 여우라는 동물이야. 어린 왕자의 친구지. 동물원에서 볼 수 있어요? 아쉽게도 시티 동물원에는 사막 여우가 없단다. 사막 여우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에서 살아. 여우. 분명 여우라고 했다. 북극여우라고 불리는 리사와는 이름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리사는 여우라는 단어에만 꽂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막이요? 북아프리카에는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대한 사막이 있단다. 어쩌면 그 여우가 사는 곳이 내 고향이 아닐까? 누군지 모를 나의 부모님은 사막에서 살았던 게 아닐까? 그게 리사가 맨 처음 떠올린 생각이었다. 그날 이후 리사는 이곳에서 저쪽 간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같이 머릿속으로 길을 그렸다.
양떼우리를 돌아 카나리아가 가득한 철장으로 그 뒤에 새로 생긴 동상에 숨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리사는 의도치 않게 우리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시티 동물원은 매년 봄을 대비해 동물 우리 내부를 청소하고 새로 꾸미고는 했다. 리사의 사육사는 평소와 달리 케이지를 들고 리사의 우리를 찾아왔다. 리사, 며칠 동안만 나와 있자. 곧 있으면 리사의 집을 예쁘게 꾸며주실 거야. 리사의 관심사는 예쁘게 변할 자신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리사는 케이지 안이 어두워 조금 무서웠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설레서 그 정도 두려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리사의 케이지가 놓인 곳은 사육사의 사무실이었다. 케이지의 걸쇠는 튀어나온 부분이 철사로 만든 구멍에 걸쳐진 모양이라 조금만 힘을 주면 저절로 떨어져 나올 것 같았다. 사육사는 다른 자물쇠를 찾기 위해 케이지를 잠시 사무실에 두고 창고로 향했다. 케이지의 철장 틈새로 어디서 오는지 모를 바람이 불어왔다. 리사는 고개를 들어 벽 위쪽을 보았다. 열린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유리벽에 가려져 있지 않은 하늘이 반짝, 반짝 빛나고 있었다. 리사는 자신도 모르게 철창에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다. 쿵. 부딪힐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걸린 걸쇠가 조금씩 밀려났다. 두세 번 반복할 즈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케이지의 문이 서서히 바깥쪽으로 열렸다. 리사는 케이지에서 얼른 몸을 빼내 사육사의 의자 위로 뛰었고 그의 책상에 올라탔으며 이윽고 창틀 위에 서서 하늘을 마주했다. 사무실은 1층이었지만 이곳을 뛰어내려야 하는 리사에게는 무섭게 느껴지는 높이였다. 그냥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즈음 땅 아래의 화단이 리사의 눈에 들어왔다. 조범을 앞두고 꽃들은 막 봉오리가 맺히고 있었다. 리사는 저 안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혔다. 좋아, 눈 딱 감고 뛰어보자. 리사는 창밖을 향해 그대로 몸을 밀었다. 아래에서 위로 짧게 바람이 불었다. 어찌나 짧은 순간이었는지 바람보다 발에 밟히는 잔디가 먼저 느껴졌다. 처음으로 밟은 바깥의 땅이었다. 리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에 들떠 무작정 앞으로 뛰었다. 우리 안이 아닌 돌과 들꽃으로 가득한 알록달록한 길이었다. 한참을 뛰어 시티 동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간판을 통과한 순간 리사는 흥분해서 팔쩍 뛰었다. 동물원에 나가자마자 도로의 모든 것들이
리사의 시선을 빼앗았다. 리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고개를 위로 한참 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건물. 계속 걷고 또 걸어도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다. 리사가 길을 걸을 때마다 목걸이에 달린 이름표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우리에 있던 나무탑도 높았는데 여기와는 비교도 안 돼. 갑자기 펼쳐진 넓은 풍경에 놀랄만도 한데 드디어 밖에 나왔다는 즐거움에 리사는 공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리사의 마음에 들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환히 열린 하늘이었다. 이곳의 풍경은 햇빛을 받아 하나하나 빛나고 있었다. 리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런 신기한 것들만이 아니었다. 리사는 냄새에 이끌려 한 가게 앞에 멈춰섰다. 기분을 들뜨게 하는 차와 커피의 향기,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처음 듣는 노래들. 유리병 너머에서는 희미하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들어가 보고 싶어. 리사가 유리문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이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위쪽에서 무언가가 뛰어내렸다. 리사가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회색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는 찡그린 표정으로 뭐라 말하는 듯 했으나 고양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리사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고양이는 보도 한가운데에 있는 지도가 그려진 표지판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고는 그 위에 있는 글자를 하나하나 짚었다. 디귿, 에, 치읓. 순서대로 조합한 문장은 이랬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 같은 동물들이 들어가면 쫓겨난다고. 리사는 고양이가 그랬듯 지도 위의 글자를 하나씩 짚으면서 말했다. 너도 사람의 말을 알아? 당연하지. 내가 길고양이로 산 게 몇 년인데. 진짜? 그럼 길도 잘 알겠네? 그럼. 도시에서 지내는 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적응하면 이보다 편할 수가 없어. 이렇게 화려한 곳이라면 고향이 아니어도 즐거울 것 같았다. 그러나 리사가 밖으로 나온 것은 이런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도시 밖으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 쉴 수 없이 움직이던 고양이의 앞발이 잠시 멈추었다. 고양이는 리사가 처음에 그랬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늦게 질문에 대답했다. 왜 도시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내 고향을 찾고 싶어서. 고향? 어딘지는 알아? 아니, 하지만 생각해 놓은 곳은 있어. 사막으로 갈 거야. 고양이는 풀죽은 얼굴로 리사를 빤히 쳐다보았다.
글씨를 가리키는 속도도 아까보다 현저히 느려져서 알아보려면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냥 도시에서 살면 안 되는 거야? 힘들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거라면 애초에 난 동물원을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 목소리가 아닌 글씨였음에도 리사의 말에서 단호함이 비쳤다. 고양이 또한 그것을 느꼈는지 리사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막이라면 이 주변에 없어. 배를 타야 할 거야. 게다가 항구로 가는 길은 여기서 멀어. 가는 길이 많이 어려워? 조금 복잡해. 나한텐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알려주면 안 될까?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고양이도 지도 위에 올려두었던 앞발을 뻗어 리사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목걸이에 달린 은색 이름표는 산들 바람에 흔들려 짤그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걸 달라고? 응, 예뻐 보여서. 리사가 건 목걸이는 사육사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그렇다고 길고양이 없이 항구를 찾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고양이는 앞발로 고리에 걸린 이름표를 떼어내었다. 고양이는 흡족한 얼굴로 이름표를 문 채 지도 위에 항구행 열차 승강장이라는 글자를 가리켰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와. 거기서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한참 걸으면 항구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어. 잘 모르겠어. 밖에 나온 게 처음이라. 승강장까지는 같이 가줄게. 리사는 가는 내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관찰했다. 화려한 간판과 생소한 노래들은 리사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고양이는 세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 번은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는 리사를 매번 재촉했다. 리사가 있는 도시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었고 그 덕에 백보에 한 번은 지도가 그려진 표지판이 있었다. 고양이는 그 표지판을 만날 때마다 떠나고 싶다면서 왜 계속 한눈을 팔아? 라는 말을 반복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리사에게 핀잔 주는 것을 포기했다. 주변을 둘러보는 리사의 표정이 너무 들떠 있어서였다. 둘이 열차 승강장에 도착하는 데에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승강장 앞에는 표를 사기 위한 줄이 끝도 없이 늘어져 있었다. 승강장 한 구석에는 열차 내부의 도면이 그려진 벽이 있었다. 열차의 꼬리칸은 손님들이 짐을 싣는 화물칸이었다. 화물칸 안에는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반려동물은 꼬리칸에 태우라는 표시였다. 여기라면 탈 수 있지 않을까? 도면이 그려진 벽 반대편에 개찰구가 보였다. 고양이는 개찰구 앞에 떡하니 선 채 리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열차 도면의 글씨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을 전달했다. 개찰구로 들어가서 화물칸으로 가면 돼. 거기라면 탈 수 있을 거야. 리사는 개찰구 아래로 몸을 밀어넣으려다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멈춰섰다.
그러고는 고양이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뒤돌아보더니 벽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글씨를 짚었다. 너도 가지 않을래? 고양이는 눈을 끔뻑거리며 리사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나는 이미 고향을 찾았는걸. 리사는 고양이의 눈동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도시 곳곳을 장식하는 금속을 닮았다고 리사는 생각했다. 그래서 리사는 고양이에게 더 묻지 않은 채 개찰구를 향해 휙 돌아섰다. 북극여울 이사 명소정님의 글, 이솔님의 그림, 이지북. 세상으로 나간 리사. 북극여울 이사의 하루는 유리병 너머의 햇살을 맞으며 시작된다. 비도 바람도 오지 않는 우리에서 변하는 것은 바깥 풍경뿐이었다. 리사는 아침 내내 유리벽에 코를 바싹 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는 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몇 분에 한 번씩 아이들이 찾아와 하얀 여우다. 얘 이름이 리사래. 완전 귀엽다. 라고 외치며 리사 앞에서 제잘댔다. 리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말 속에는 늘 호의가 담겨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리사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떠드는 걸 좋아했다. 리사는 늦은 봄 유럽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났다. 리사 주변에 있어 주었던 건 늘 인간들이었고 태어나면서 듣고 배운 말도 인간의 것이었다. 윤기나는 털도 예쁘고 반짝이는 이름표가 달린 가죽 목걸이도 사육사 덕에 갖게 된 리사의 사랑이었다. 한낮이 되면 리사는 통나무로 쌓은 탑 위에 올라가 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구경했다. 리사의 우리 바로 앞쪽에는 하얀 털을 뽐내며 불을 뜯는 양떼우리가 있었다. 거기서 고개를 돌리면 카나리아 옆으로 거대한 간판이 보였다. 시티 동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사는 환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그것은 리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단어였다. 그날은 리사가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본 날이었다. 보도에 쌓여가는 눈이 두꺼워질수록 리사의 털도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 벽 너머에서 보면 예쁘다고 생각했던 양털의 색보다도 하얗고 눈부신 털이었다. 바깥에 눈을 뭉쳐 실을 뽑아내면 그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밖에 눈이 내리는 것과 자신의 털색이 변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리사는 알 수 없었다. 저기서 내리는 눈은 유리벽으로 가로막혀 우리 안에 닿을 수 없는데 왜 나는 바깥 풍경을 따라 변하는 걸까? 어쩌면 바깥에 내 진짜 고향이 있을지도 몰라. 나 같은 동물이 잔뜩 사는 고향이. 자신의 털처럼 하얗게 변한 바깥 세상을 돌아다니면 고향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리사의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하루가 거기에서 끝났다면 그날은 리사에게 조금 특이했던 하루로 남았을 것이다. 한낮이 되어 사람들이 다시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때였다. 평소에는 본 적 없는 칙칙한 옷을 입은 어른 서너 명이 처음 보는 동상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었다. 동물원에 온 걸 환영한다는 간판 아래에는 못 보던 현수막이 달려 있었다. 성탄 기념 동화 특별전. 양떼가 있는 우리 옆에는 지팡이를 짚은 소년 동상과 낯선 동물 동상이 세워졌다. 리사는 그 동물이 자신과 조금, 아주 조금 닮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금방 접었다. 리사는 그 동물과는 다르게 귀도 작고 몸집도 훨씬 컸으니까. 그래도 리사는 그 동상으로 시선이 가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슬슬 따분해지려는 참에 오랜만에 등장한 새로운 존재였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이들을 일렬로 세우고 리사 쪽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눈길을 타고 울려 퍼졌다. 선생님, 저번에 왔을 땐 없던 게 많아졌어요. 그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동물원에서 준비한 거란다. 선생님, 저건 뭐예요? 어린 왕자 말하는 거니? 리사는 아이들을 따라 선생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귀를 쫑긋 기울였다. 왕자인데 왜 왕관도 안 쓰고 있어요? 지팡이는 왜 짚고 있는 거예요? 왕자 옆에 있는 동물은 누구예요? 대답할 입은 하나인데 질문하는 아이는 10명이 넘었다. 선생님이 하나씩 질문하라고 큰 소리로 외친 뒤에야 아이들은 차례를 지켜 궁금한 걸 물었다. 저 어린 왕자라는 동상의 이야기는 퍽 흥미로웠다. 그러나 저 동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롭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건 사막 여우라는 동물이야. 어린 왕자의 친구지. 동물원에서 볼 수 있어요? 아쉽게도 시티 동물원에는 사막 여우가 없단다. 사막 여우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에서 살아. 여우. 분명 여우라고 했다. 북극여우라고 불리는 리사와는 이름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리사는 여우라는 단어에만 꽂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막이요? 북아프리카에는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대한 사막이 있단다. 어쩌면 그 여우가 사는 곳이 내 고향이 아닐까? 누군지 모를 나의 부모님은 사막에서 살았던 게 아닐까?
그게 리사가 맨 처음 떠올린 생각이었다. 그날 이후 리사는 이곳에서 저쪽 간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같이 머릿속으로 길을 그렸다. 양떼우리를 돌아 카나리아가 가득한 철장으로 그 뒤에 새로 생긴 동상에 숨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리사는 의도치 않게 우리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시티 동물원은 매년 봄을 대비해 동물 우리 내부를 청소하고 새로 꾸미고는 했다. 리사의 사육사는 평소와 달리 케이지를 들고 리사의 우리를 찾아왔다. 리사, 며칠 동안만 나와 있자. 곧 있으면 리사의 집을 예쁘게 꾸며주실 거야. 리사의 관심사는 예쁘게 변할 자신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리사는 케이지 안이 어두워 조금 무서웠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설레서 그 정도 두려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리사의 케이지가 놓인 곳은 사육사의 사무실이었다. 케이지의 걸쇠는 튀어나온 부분이 철사로 만든 구멍에 걸쳐진 모양이라 조금만 힘을 주면 저절로 떨어져 나올 것 같았다. 사육사는 다른 자물쇠를 찾기 위해 케이지를 잠시 사무실에 두고 창고로 향했다. 케이지의 철장 틈새로 어디서 오는지 모를 바람이 불어왔다. 리사는 고개를 들어 벽 위쪽을 보았다. 열린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유리벽에 가려져 있지 않은 하늘이 반짝 반짝 빛나고 있었다. 리사는 자신도 모르게 철창에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다. 쿵! 부딪힐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걸린 걸쇠가 조금씩 밀려났다. 두세 번 반복할 즈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케이지의 문이 서서히 바깥쪽으로 열렸다. 리사는 케이지에서 얼른 몸을 빼내 사육사의 의자 위로 뛰었고 그의 책상에 올라탔으며 이윽고 창틀 위에 서서 하늘을 마주했다. 사무실은 1층이었지만 이곳을 뛰어내려야 하는 리사에게는 무섭게 느껴지는 높이였다. 그냥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즈음 땅 아래의 화단이 리사의 눈에 들어왔다. 조범을 앞두고 꽃들은 막 봉오리가 맺히고 있었다. 리사는 저 안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혔다. 좋아, 눈 딱 감고 뛰어보자. 리사는 창밖을 향해 그대로 몸을 밀었다. 아래에서 위로 짧게 바람이 불었다. 어찌나 짧은 순간이었는지 바람보다 발에 밟히는 잔디가 먼저 느껴졌다. 처음으로 밟은 바깥의 땅이었다. 리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에 들떠 무작정 앞으로 뛰었다. 우리 안이 아닌 돌과 들꽃으로 가득한 알록달록한 길이었다.
한참을 뛰어 시티 동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간판을 통과한 순간 리사는 흥분해서 팔쩍 뛰었다. 동물원에 나가자마자 도로의 모든 것들이 리사의 시선을 빼앗았다. 리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고개를 위로 한참 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건물. 계속 걷고 또 걸어도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다. 리사가 길을 걸을 때마다 목걸이에 달린 이름표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우리에 있던 나무탑도 높았는데 여기와는 비교도 안 돼. 갑자기 펼쳐진 넓은 풍경에 놀랄만도 한데 드디어 밖에 나왔다는 즐거움에 리사는 공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리사의 마음에 들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환히 열린 하늘이었다. 이곳의 풍경은 햇빛을 받아 하나하나 빛나고 있었다. 리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런 신기한 것들만이 아니었다. 리사는 냄새에 이끌려 한 가게 앞에 멈춰섰다. 기분을 들뜨게 하는 차와 커피의 향기,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처음 듣는 노래들. 유리병 너머에서는 희미하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들어가 보고 싶어. 리사가 유리문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이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위쪽에서 무언가가 뛰어내렸다. 리사가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회색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는 찡그린 표정으로 뭐라 말하는 듯 했으나 고양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리사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고양이는 보도 한가운데에 있는 지도가 그려진 표지판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고는 그 위에 있는 글자를 하나하나 짚었다. 디귿, 에, 치읓. 순서대로 조합한 문장은 이랬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 같은 동물들이 들어가면 쫓겨난다고. 리사는 고양이가 그랬듯 지도 위의 글자를 하나씩 짚으면서 말했다. 너도 사람의 말을 알아? 당연하지. 내가 길고양이로 산 게 몇 년인데. 진짜? 그럼 길도 잘 알겠네? 그럼. 도시에서 지내는 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적응하면 이보다 편할 수가 없어. 이렇게 화려한 곳이라면 고향이 아니어도 즐거울 것 같았다. 그러나 리사가 밖으로 나온 것은 이런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도시 밖으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 쉴 수 없이 움직이던 고양이의 앞발이 잠시 멈추었다. 고양이는 리사가 처음에 그랬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늦게 질문에 대답했다. 왜 도시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내 고향을 찾고 싶어서. 고향? 어딘지는 알아?
아니, 하지만 생각해 놓은 곳은 있어. 사막으로 갈 거야. 고양이는 풀죽은 얼굴로 리사를 빤히 쳐다보았다. 글씨를 가리키는 속도도 아까보다 현저히 느려져서 알아보려면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냥 도시에서 살면 안 되는 거야? 힘들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거라면 애초에 난 동물원을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 목소리가 아닌 글씨였음에도 리사의 말에서 단호함이 비쳤다. 고양이 또한 그것을 느꼈는지 리사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막이라면 이 주변에 없어. 배를 타야 할 거야. 게다가 항구로 가는 길은 여기서 멀어. 가는 길이 많이 어려워? 조금 복잡해. 나한텐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알려주면 안 될까?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고양이도 지도 위에 올려두었던 앞발을 뻗어 리사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목걸이에 달린 은색 이름표는 산들 바람에 흔들려 짤그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걸 달라고? 응, 예뻐 보여서. 리사가 건 목걸이는 사육사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그렇다고 길고양이 없이 항구를 찾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고양이는 앞발로 고리에 걸린 이름표를 떼어내었다. 고양이는 흡족한 얼굴로 이름표를 문 채 지도 위에 항구행 열차 승강장이라는 글자를 가리켰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와. 거기서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한참 걸으면 항구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어. 잘 모르겠어. 밖에 나온 게 처음이라. 승강장까지는 같이 가줄게. 리사는 가는 내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관찰했다. 화려한 간판과 생소한 노래들은 리사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고양이는 세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 번은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는 리사를 매번 재촉했다. 리사가 있는 도시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었고 그 덕에 백보에 한 번은 지도가 그려진 표지판이 있었다. 고양이는 그 표지판을 만날 때마다 떠나고 싶다면서 왜 계속 한눈을 팔아? 라는 말을 반복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리사에게 핀잔 주는 것을 포기했다. 주변을 둘러보는 리사의 표정이 너무 들떠 있어서였다. 둘이 열차 승강장에 도착하는 데에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승강장 앞에는 표를 사기 위한 줄이 끝도 없이 늘어져 있었다. 승강장 한 구석에는 열차 내부의 도면이 그려진 벽이 있었다. 열차의 꼬리칸은 손님들이 짐을 싣는 화물칸이었다. 화물칸 안에는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반려동물은 꼬리칸에 태우라는 표시였다. 여기라면 탈 수 있지 않을까? 도면이 그려진 벽 반대편에 개찰구가 보였다. 고양이는 개찰구 앞에 떡하니 선 채 리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열차 도면의 글씨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을 전달했다.
개찰구로 들어가서 화물칸으로 가면 돼. 거기라면 탈 수 있을 거야. 리사는 개찰구 아래로 몸을 밀어넣으려다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멈춰섰다. 그러고는 고양이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뒤돌아보더니 벽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글씨를 짚었다. 너도 가지 않을래? 고양이는 눈을 끔뻑거리며 리사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나는 이미 고향을 찾았는걸. 리사는 고양이의 눈동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도시 곳곳을 장식하는 금속을 닮았다고 리사는 생각했다. 그래서 리사는 고양이에게 더 묻지 않은 채 개찰구를 향해 휙 돌아섰다.